맡게 된 한국공학대학교 GDSC 리드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10분 톡톡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론트엔드 트렌드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프론트엔드 개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HTML을 빼놓고는 웹을 논할 수 없죠. 웹의 시초인 HTML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HTML이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로서 문서 간 이동을 쉽게 하는 언어입니다. HTML은 웹의 뼈대가 되는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랭귀지이고 문서를 연결할 수 있는 장점과 구조가 단순하고 문법이 쉽다는 점에서 당시 많은 사람이 열광했습니다. 그로 인해 HTML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HTML로 만들어진 문서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HTML 언어로 만든 웹페이지가 너무 단순한 디자인을 갖는 것을 불편해했고 더 화려하게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언어가 CSS입니다. HTML이 웹사이트의 뼈대를 만드는 언어라면 CSS는 옷과 액세서리처럼 꾸미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단순히 색상과 모양 등만 바꾸는 것에서 웹의 상세한 디자인 구조까지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HTML과 CSS까지만 해도 단순한 문서 하나하나를 여닫던 시대에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정적인 글자로 꾸며진 웹페이지에 동적인 움직임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HTML에 경량의 프로그램을 통해 동적인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탄생했습니다. 일정한 시간마다 바뀌는 화면 배너, 변화하는 레이아웃 등의 기능을 통해 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웹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HTML과 CSS, JS로 이루어진 웹에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버튼을 클릭을 해서 변화가 있으면 그 하나의 변화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전체 HTML을 다시 받아와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 후 응답받아서 웹페이지의 일부분만 갱신할 수 있는 AJAX라는 개념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HTML과 JS를 함께 다루는 편이 더 나았고 이후 HTML과 JS를 한 곳에 모아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앱을 만들던 MVC 아키텍처를 표방하면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돔을 조작하는 로직을 하나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MVC 패턴이란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약자로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이란 장점이 있지만 뷰와 모델 사이에 의존성이 높다는 점, 이 높은 의존성은 어플리케이션이 커질수록 복잡해지고 유지보수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의존성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웹에서는 MVVM 패턴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MVVM 패턴이란 모델, 뷰 모델의 줄임말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작은 단위로 나누어 마치 모듈화를 형성하듯 테스트가 쉽고 관리하기가 쉬운 구조로 목표로 한 디자인 패턴입니다. 이러한 디자인 패턴을 바탕으로 Knockout.js, AngularJS 등이 탄생했고 이후 리액트, 뷰를 비롯한 수많은 프레임워크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 정리가 되나 싶었으나 MVC에서 MVVM으로 작은 단위로 겨우 나누어 놨더니 데이터가 많아지고 또 로직이 흩어지면서 컴포넌트는 점차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보여주기만 하는 리드 온리 스타일의 프레젠터형 컴포넌트와 데이터 조작을 주로 다루는 컨테이너형 컴포넌트를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데이터 조작을 다루는 컨테이너에서 속성 값을 수직으로 하나씩 프레젠트로 내려주면서 로직을 한가운데 모으고 화면을 다루는 뷰 방식이 재사용 형태의 아키텍처 주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속성을 전달하는 컴포넌트를 작성하게 되니 개발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다른 컴포넌트로 속성을 전달하려고 하면 수많은 컴포넌트를 거쳐야 하는 불필요한 과정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프롭스 드릴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또 프론트엔드 진영에서는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방향 데이터 흐름인 플럭스 패턴이 대두되고
위에서 아래로 하나씩 속성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속성을 아예 다른 스토어에서 관리를 하다가 필요한 컴포넌트들에게 하나씩 전달해 줄 수 있는 개념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비즈니스 로직을 컴포넌트에서 떼어내고 별도로 관리하는 도구들이 주류가 됐으며 이런 개념을 상태 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시기의 리덕스를 따라 뷰 진영에서는 뷰X가 만들어지고 MOBX 등등 다양한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류가 된 리덕스는 너무 많은 초기 코드와 불필요한 반복적인 비슷한 형태를 띠는 코드들이 너무 많았고 컨셉과 시도는 좋았지만 강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중소규모에서는 대부분 오버 엔지니어링이 되었습니다. 이후 리액트는 조금 더 간결한 문법과 외부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훅스를 통해서 외부 비즈니스 로직을 쉽게 연동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콘텍스트를 통해서 프롭스 딜링 없이도 상위 프롭스를 하위 프롭스에 전달할 방법을 제공하면서 리덕스는 더더욱 쓰기 싫은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리액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훅 API만으로 전역적인 상태 관리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톰이라고 불리는 전역 객체를 이용해 데이터를 기록하고 변경 감지를 통해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뷰로 전달하는 형태인 리코일이나 주스탠드, 조테이 같은 방식이 새롭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태 관리의 전쟁이 끝내는가 싶었지만 프론트엔드 진영에서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차피 프론트엔드에서 전역적인 상태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서버와 API에 있지 않나? 웹의 특성상 데이터의 보관과 조회 수정이 서버에서 이뤄지고 대부분 백엔드에 보관이 되잖아. 그래서 프론트엔드 진영에서는 리액트 쿼리, SWR, 리덕스 쿼리 같은 백엔드 서버 상태를 불러오고 캐싱하며 지속적으로 동기화하고 업데이트를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리액트 쿼리는 복잡하고 장황한 코드가 필요한 다른 데이터 불러오기 방식과 달리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API를 불러올 수 있어 많은 각광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카카오페이, 우한형제들, 프론트엔드 팀 등 다양한 기업들이 리액트 쿼리를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리액트 쿼리로 커버할 수는 없기에 리코일 같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끝으로 오늘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빠르게 바뀌는 프론트엔드 트렌드 속에서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